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현장 실사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인수를 위해 반드시 현장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때 도심 속 슬럼가였던 옛 진주역 주변이 복합 문화공간을 아우르는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김해 골드누트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집안 침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보수 공사를 한다며 개발 행위 제한 구역에서 불법 공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 장소를 바꿔가면서 회사 분할을 의결했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조치였는데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제 대우조선으로 현장 실사를 나갔지만 노조의 정문 봉쇄로 진입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소송전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노조와 시민단체가 인간띠를 만들어 출입문을 막았었습니다. 노조원들은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출입문 6곳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등에서 온 실사단은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우조선 지혜의 방침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실사단은 결국 4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실사 역시 명분 쌓기용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 밀실야합 재벌 특혜, 이거와 관련돼서 현장을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누가 승인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계약에 현장 실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장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 시설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장 실사는 결렬됐지만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선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주 주총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데 대해 민형사 소송과 법원 강제금 집행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면 파업을 실시한 노조 역시 사측이 기습적으로 주총 장소를 바꿔 회사 분할을 의견한 데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이제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옛 진주역 주변은 역사 이전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옛 진주역 지역이 국립진주박물관과 철도 역사 복합 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도심 속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옛 진주역은 지난 2012년 역사 이전 후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역사 주변은 도심 속 슬럼가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핵심은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입니다. 진주성의 자리에 시설 확장이 어렵고 접근성마저 떨어졌던 진주박물관은 진주역사 부지에 기존의 2배 규모로 이전해 역사와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시민들이 두루 찾아서 역사를 배우고 레저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주 역사는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 진주 역사는 차량 정비구와 전차대와 연계 철도 역사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역사관과 미술관, 미니 트레인 등 체험 공간이 들어섭니다. 100년 역사의 진주철도 이야기와 관련된 추억과 기록물, 창의성 있는 작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철도 역사 전시관과 미술관을 채울 것입니다. 도심 속 친환경 근린 공원과 함께 옛 진주역에서 만경동 남강변까지 1.5km 구간에는 젊음의 문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이로써 진주성에서 국립진주박물관, 볼레로 문화거리, 신진주역을 잇는 관광벨트인
진주로드가 완성됩니다. 전체 대지 14만 제곱미터에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진주역사 재생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구도심의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진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체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이 출발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합천과 창녕, 밀양에는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6도, 진주는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5도, 함안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3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1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골든루트 산단에 입주한 기업 상당수가 집안 침하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집안 침하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벽이 마치 충격을 받은 듯 바닥과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바닥과 단차가 생긴 겁니다. 빨간 소화전도 내려앉은 집안 때문에 검은 밑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입주 채 1년도 되지 않아 집안 침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마치 지진이 난 듯 땅이 쩍 갈라져 있습니다.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117곳 가운데 집안 침하가 발생한 곳은 확인된 곳만 40곳. 기업들은 집안 침하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침하된 상태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침하가 심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지나갈 때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한 건 2013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논을 산단으로 조성해 분양한 건데 입주 6년이 지나도록 집안 침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공은 연약 집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한 만큼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안 개량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을 때 만약에 그거 하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분들은 또 뭐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김해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조성 공법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산단공에 배상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실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의해서 고려 조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집안 침하의 무성의한 대책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의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보수 공사를 한다며 개발행위 제한 구역에서 불법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자연이 훼손된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송전탑 입구 주변 모습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참나무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주변 토사는 마구 파헤쳐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개보수 공사를 하다 진입로에 있던 산림을 망가뜨린 현장입니다. 확인된 훼손 부지만 4,700여 제곱미터. 모두 개발행위 제한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개발행위 제한 구역의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 급하 6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당 차장님이 그걸 좀 실기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절차대로 밟아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또 공사 좀 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놓치고. 한전공사 담당자가 절차를 무시해 공사를 강행했던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제한 구역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차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한전이 40년 전 관할구청에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허가 서류 몇 장만 제출했더라도 불법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한전 내부에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이 시설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못 찾다 보니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한전의 안일한 행정과 막무가내식 산림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만 훼손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우회도로 건설비를 놓고 사천시장과 발전소 대표가 3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간 발전소 공사가 다 끝나서야 우회도로가 건설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제3차 협상이 열린 사천시장실 주변엔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협상을 압박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느냐는 예측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지나간 얘기 해가지고 도움 될 게 있거든요. 저는 제 입에서 옛날 얘기 한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잊고 하자. 그럼 무슨 여러분들이 우리 사천 시민에게 시혜적 혜택, 즉 뭔가를 베풀어준다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시간여 중재 역할을 한 여상규 국회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결렬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말이야. 일일이 딴지 걸고 안 된다 된다. 서명 못한다. 얘기 다 들어줘가지고 서명해서 내가 우선 오늘 합의를 정리했어요. 우회도로를 4차로로 건설하되 발전소 측이 250억 원을 부담한다는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발전소 측은 2차로에 200억 원 미만을, 사천시는 4차로에 300억 원 이상을 고수했습니다. 타결을 기대했던 삼천포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며 물리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시간 끌기와 또 주민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협상을 결렬시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업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 공정은 60%가량, 소음과 분진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는데도 2021년 말 발전소 완공 때까지도 우회로를 건설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하늘 다람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멸종 위기인 천연기념물로 아주 귀한 동물인데요. 그런데 이 하늘 다람쥐가 지리산 자락에서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시 보는 경남에서 확인해 보시죠. 참나무 구멍 속의 이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무 줄기와 완벽한 보호색을 갖춘 장본인, 바로 하늘 다람쥐입니다.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역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아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여느 다람쥐처럼 나무 타기에 귀재죠. 그런데도 하늘 다람쥐란 이름이 붙은 것은 녀석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재주입니다. 이처럼 녀석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하늘 다람쥐죠. 녀석도 나무 구멍 속에 사는데요. 평범한 나무 구멍에 바닥에는 푹실한 나뭇잎들이 깔려 있군요. 혼자인 걸로 봐서 녀석은 아마 독신주의자인 모양입니다. 다시 녀석의 주특기를 감상해 볼까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비막이 있어 이렇게 멋진 활공을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의 진객 하늘 다람쥐를 이 숲속에서 언제까지나 만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이어서 투데이 경남 확인해 보시죠. 안심 먹거리 실천 약속 선언문 선포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합천군 제2청사에서 열립니다. 한돈 혁신센터 준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반 하동군 진교면에서 진행됩니다. 제21회 하만 청춘극장이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수협력사 일자리 콘서트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남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가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안에 도의회에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게이팀을 설치해 24시간 응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와 교육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지난 4월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경남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생후 12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진주 비봉산이 지난 2년여의 복원 사업을 통해 산림 생태공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산복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3천여 톤과 폐가옥, 농가 창고를 걷어내고 일대 105헥타르의 편백립 단지와 생태공원,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21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분별한 경작과 불법 건축물 난립으로 훼손됐던 비봉산이 진주를 대표하는 생태숲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가 제8대 총장 선거 일정을 오는 27일로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다음 날인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창원대는 총장 선거에서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임 총장을 뽑지 못하면서 박희장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무학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주 딱 좋은 데이의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무학은 최근 주류업계가 잇따라 주류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주류 가격 인상이 경남 지역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 2015년 가격인 병당 공장 출고가 1,006.9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과금 반납으로 마련한 LH 상생기금 중 9천만 원을 진주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3곳에 전달했습니다. LH가 전달한 꿈나무 육성기금은 갈전초등학교와 무지개초등학교의 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마련하고 충무공초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기업체 지정 기탁금으로 2019년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분 개량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고성 그린파워를 비롯한 13개 기업이 1억 9천만 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도는 기업체 기탁금으로 14개 시군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4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합니다.